집에서 실천 가능한 완벽 해결법. 입 테이핑 좋은 방법인데요. 문제는 코가 막혀 있는데 입을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급사하실 수 있죠. 귀에 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비강밴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양압기를 쓰면 그냥 코골이 모음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양압기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는 박지열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까 전에 소파에서 누워서 쉬고 계실 때 차고 계셨던 게 혹시 뭘까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양압기. 그때 파트원에서 이제 코골이 수면보호법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양압기. 그래서 그 양압기 쓰고 있었죠. 제가 점심을 빨리 먹고 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게 거의 루틴인데 그때 코를 되게 많이 골아요. 제가 들어요. 이 소리 들으면서 자거든요. 사실은 그게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소가 충분히 잘 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뇌가 잠을 못 자요.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자버리면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질 때 우리 뇌가 주인님 산소가 떨어져요. 빨리 일어나요. 라고 이렇게 깨워줘야 되는데 같이 자버리면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골이 무호흡이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뇌가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그러면 몸은 자도 가위 눌리듯이 얘가 깨어있으니까 코골이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양압기 있으면 낮잠 잘 때도 끼고 자면 더 푹 잘 수 있는데 사실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주제는 코골이 수술 없이 끝낸다. 집에서 실천 가능한 완벽 해결법. 첫 번째 제품입니다. 입 테이프. 입 테이핑 좋은 방법인데요. 왜냐면 잠을 잘 때 사실은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면 보통 입이 벌어지거든요. 턱이 벌어지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턱이 벌어지면 턱이 잡고 있는 혀가 뒤로 밀려요. 그래서 밀리면서 기도가 눌리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더 좁아지면서 코골이가 악화됩니다. 무겁도 악화되고. 그러니까 잘 때 무조건 입이 다물어져 있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숨 쉬면 온갖 잡균과 먼지가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기도 안 좋아지고 코골이나 무겁도 악화되고. 그러니까 사실 수면 중에는 무조건 입이 닫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입 테이핑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입 테이핑은 저도 그래서 가끔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는 코가 막혀 있는데 입을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더 못 자는 분도 많습니다. 아니면 일어났을 때 테이핑이 다 뜯어져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제 조건, 코가 뚫려 있어야 입을 테이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가 그렇게 막혀 있지 않은 분들은 입 테이핑이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 반대로 코 호흡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입 테이핑을 하시면 오히려 잠을 더 깊게 못 잘 수 있어. 코로 술을 못 쉬면 테이프를 쓰면 되게 위험할 것 같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입이라도 숨을 쉬어서 산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소가 안 들어가면 급사하실 수 있죠. 입 테이핑은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턱마스크를 하고 좀 텐션 있게 해서 이거는 혹시 어떻게 해요? 귀에 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입이 벌어지는 게 힘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귀걸이가 아니고 이렇게 다 칭칭 감아도 입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입이 벌어지는 걸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약간 경증에 입이 정말 살짝 벌어지시는 분들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좀 많이 중증 이상의 코골이 무호흡 환자분들은 그 정도 가지고는 입이 벌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단단한 게 하면 귀가 땡겨서 아프겠죠? 통증 때문에 또 깨실 수도 있고 잘 때 입이 벌어지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몸의 어떤 컴pen세이션, 보상작용이거든요. 코가 막혀있으니까 입이 당연히 벌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거 억지로 입이 안 벌어지게 막아버리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차라리 입이라도 벌어져야 낫죠. 코는 좀 골 수 있어도. 비경밴드 좀 비강밴드 이렇게 코 자석형도 있고 스티커형도 있고. 입을 닫고 이런 거는 코가 열려 있어야 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코를 열어주는 기구인 거죠. 사실 코틀 테스트라고 해서 코 양옆에 볼을 이렇게 늘렸을 때 공기가 확 시원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안에 비중이 휘어 있거나 코가 좁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가 내가 좁은 거야. 그러면 잘 때 당연히 코가 좁으니까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코를 이렇게 넓혀주는 이제 그런 밴드를 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제 코에 꽂든지 아니면 벌리든지 어떻든 콧구멍을 좀 넓혀주는 거잖아요. 안에 구조는 넓힐 수가 없으니 이 콧구멍이라도 이렇게 넓혀주는 디바이스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있는데 보통은 자고 일어나면 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 저도 한번 시험해봤어요. 이렇게 콧구멍에 꽂는 거를 시중에 나와 있는 거 2종류인가 3종류
차가지고 꽂고 잡았는데 사실 누가 이렇게 내 콧구멍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하면 그게 처음엔 괜찮은데 점점 이게 불편하고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게 되네, 나도 모르게. 거의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시도해봤는데 100%다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바케긴 한데 되게 무던하고 경증의 코골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코가 많이 좁거나 무호흡이 심하신 분들은 큰 도움을 못 받으실 수도 있지 않나. 사실 입 테이핑도 하면서 코를 넓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입 테이핑도 좋은 방법인데 코가 좁으면 못 쓰잖아요. 입 테이핑을 같이 하시면 조금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다음 제품이 마우스피스형. 마우스피스의 원리는 이 턱을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 아래 턱을 앞으로 전진시켜서 기도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다 사람마다 구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틀니 만들듯이 자기 입안을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그거를 깎아서 주문 제작을 하는 게 맞거든요. 되게 비싸요. 한 거의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할걸요? 그게 제대로 된 거고, 시중에서 파는 거는 약식이지 않을까요? 구분하실 수 있게 약간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일단 자기 치아에 안 맞으니까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명이 한 7, 8시간 되는데 그 시간 내내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걸 쓰면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마우스피스의 가장 큰 단점은 턱이 아파. 이렇게 계속 들면 여기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좀 약하게 하면 코를 골아. 전진을 많이 시켜야 기도가 공간 확보가 되니까 많이 당겨야 되는데 많이 당길수록 엄청 아파요. 중간에 아파서 깨는 분도 있고, 아침에 여기 턱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밥을 못 먹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 거를 딱 맞춰서 해도 그 정도인데 턱이 하나도 안 아프고 이빨에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턱이 아프고 이게 좀 꽉 끼는 느낌이 나야 코골이는 좀 효과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마우스피스 같은 디바이스들은 오래 쓰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사실 너무 많은 우리 권장하고 추천해주시는 코세척. 코세척은 코골이 무호흡 치료에 뭐 되게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코세척을 코골이 무호흡 때 하시는 건 아니죠. 코를 씻어주는 거잖아요. 코의 선모 운동을 도와줘서 코의 생리작용을 도와주는, 코 호흡이 일부 좋아진 건 있어도 코세척하고 잔다고 코골이가 확 좋아지고 무호흡이 좋아지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환절기 때나 코 안에 점막이 부어오르는 계절, 알러지가 심한 계절, 이럴 때는 잘 때 코 안에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세척을 했을 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코세척 한다고 점막이 드라마틱하게 붓게 확 빠지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 뿌리는 스프레이가 더 효과가 확 좋은데, 그건 이제 자주 쓰시면 리바운드 현상, 오히려 점막이 나중에 더 부어올라서 더 막히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끔 쓰셔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코세척이나 뭐 이런 거는 그 전에 이제 전문적인 디바이스를 하기 전에 미리 하는 전 처치 정도로 하시는 게 더 효과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척만 한다고 해서 수면 내내 코가 빵 뚫려서 막 코골이를 확 해결해 줄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일부 도움 된다. 그럼 이제 약간 끝판왕 기계, 보험 처리까지 되는 이제 양압기. 양압기가 보험 처리를 안 하고 사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양압기가 비쌌잖아요. 사실 코골이 무호흡 치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면 양압기 또는 마우스피스, 이 두 가지인데, 마우스피스는 아직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비싸고 주문 제작하려면 몇백만 원 들고, 양압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나라에서 보험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부담이 없어요. 한 13,000원인가? 그 정도만 내면 그냥 계속 쓰게 해줘요. 너무 안 쓰면 회수해가. 그래서 꾸준히 쓰셔야 되는데, 양압기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양압기를 쓰면 그냥 코골이 무호흡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면 검사를 먼저 해야지. 수면 검사를 먼저 해서 실제로 질병 단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보죠. 산소 포화도도 보고 여러 가지 봐서 이분은 심각한 코골이 무호흡 환자구나. 그러면 이제 양압기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양압기 처방을 해드리면 양압기 세팅 맞춘 다음에 계속 쓰시면 돼요. 양압기 원리는 간단합니다. 조금 산소 마스크 같은 것도 코에 쓰는 거예요. 이게 코에 딱 쓰고 주무시면 잘 때 얘가 알아서 공기를 넣어줘요. 내가 이제 숨을 쉬다 갑자기 컥 안 쉬잖아요? 안 쉬면 얘가 센서가 공기를 확 밀어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확 들어가면서 이 좁은 기도가 확 열려요. 산소를 주고 또 내가 숨을 쉬면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 압력으로 이렇게 막히기도 열어줬다가 이건데, 이 양압기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긴 해요. 뭐냐? 코 안이 좁으신 분들은 잘 못 써. 코가 너무 좁으면 코로 공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코 안에 비중격이 막 휘어있고 코가 좁으면 비강내 저항이 높아진다고 얘기하는데, 비강내 저항이 높아지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더 센 공기가 들어가요. 더 세게 공기를 주다 보니까 압력이 너무 세지면서 막 가슴이 뻐근하고 자꾸 벗게 되시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셔서 양압기 처음에 적응하기 좀 어렵거든요. 평소에 안 쓰다가 이렇게 쓰고 주무시려면 좀 힘들잖아요. 적응기가 좀 필요한데, 대부분 초반에 실패하시는 원인 중에 거의 많은 퍼센트가 코 막혀서 오시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파트 1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보통 저희는
코가 좁으신 분들은 코를 먼저 열어드려요. 비중격이 펴있으면 비중격 펴드리고 콧살이 너무 크면 콧살 좀 줄여드리고 그래서 코 호흡을 확 열어주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수면질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 수면 검사했을 때 약간 경증, 좀 초기나 경증의 저산소 무호흡을 보이시는 분들은 사실 양압까지 안 가고 코만 잘 열어들어도 거의 해결돼요. 그래서 양압까지 안 가서 너무 회피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요. 중증으로 가시는 분들은 코만 열었을 때 이 기도가 다 안 열려서 그 다음 단계 치료 필요하기도 한데 그럼 양압기 드려요. 코를 열어주고 그 다음 단계로 양압기 쓰시면 거의 10명 중에 한 7, 8분 정도는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압기는 아직까지는 코골이 무호흡치료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걸 쓰셔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코 좀 잘 열려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양압기를 쓴 지 거의 이제 1년 돼 가는데 30대 한 후반쯤에 한번 시도했다가 너무 불편해서 포기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나이가 또 그때부터 10년이 더 지나니까 더 코골이나 무호흡이 악화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피부 처지듯이 기도 주변의 근육과 이 점막도 늘어지면서 코골이 무호흡이 악화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수면질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수면 검사하고 이제 양압기 쓰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5일, 6일 쓰면 거의 3, 4일은 2시간, 3시간 쓰면 저도 벗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개월, 4개월, 5개월 꾸준히 쓰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2-3시간 쓰면 효과가 너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2-3시간이라도 뭐 없이 주무신다면 그게 쌓여요. 그래서 그 다음날 조금씩 좀 덜 피곤해요. 그리고 꾸준히 쓰다 보면 점점 이제 익숙해지면 요즘은 거의 평균 5-6시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쓰고 나니까 확실히 산소가 밤에 잘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음날 덜 피곤해. 에너지가 남아. 근데 그게 되게 확 느끼는 분도 있고 잘 못 느끼는 분도 있는데 언제 안 하면 쓰다가 안 써고 말아요. 쓰다가 한 어디 여행 가거나 뭐 해서 한 일주일 안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 되게 피곤해. 쓰다가 안 쓰면 확실히 피곤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쓰시면 확실히 좋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원장님 이제 그 수면 검사한 거 보고 저도 다음에 한번 피디님도 하셔야겠 콘텐츠로 한번 기획을 해봐야 되나 이 생각이 저도 들어요. 의학 채널 비욘디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양압기 쓰고 수면 검사하는 거랑 뭐 다 찍었었어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수술과 양압기를 병행하는 게 아. 가장 좋다고. 근데 저희 병원의 수면 치료의 원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Simple is best. 저는 그렇게 막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요. 폐쇄성, 숨길이 좁아서 숨을 못 쉬어서 오시는 코골이 무호흡 환자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코가 좁으면 코를 열어드립니다. 그 수술이 자체가 간단하거든요. 20분 안쪽으로 끝내는 수술이라서 코를 확 열어주고 그래도 코를 골면 양압기를 권유합니다. 저희 병원은 그렇습니다. 사실 수면 센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각자 선생님들만의 뭐 여러 가지 치료법 도 되게 많고 병원마다 이제 추구하는 목표가 다양할 텐데 저희 스페셜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코 열어주고 그 다음 필요하면 양압기 이렇게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을 잘 못 쓰시면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약물 치료라든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심플하게 코 열고 양압기 코 열는데 충분하면 그냥 끝 이렇게 합니다. 코를 엮는 수술은 어떻게 보면 비중격 교정이나 합의역계 절제술 이렇게 보통 그렇죠. 뭐 비밸브도 하고 뭐 코성형도 같이 하시는 분도 막 그렇긴 한데 보통은 이제 비중격과 비염 수술만 해도 충분히 코는 잘 열릴 수 있고 열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경증이나 좀 초기 단계의 코골이 무호흡 환자분들은 그렇게 끝입니다. 근데 좀 중증의 환자분들은 양압기 써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사실 이게 막 목 안쪽에 막 자르고 편도 빼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별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도 결국은 밑에 레벨, 기도가 막힌 거는 수술 못 열거든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양압기로 돌아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목 수술은 사실 이렇게 많이 권하진 않아요. 다른 선생님은 또 방법 다르실 수도 있다는 건 구독자분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양압기 쓰고 나서 정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양압기는 딱 두 부류예요. 불편해서 못 쓰겠다. 없으면 못 잔다. 이 두 가지인데 잘 쓰시는 분들은 박스가 꽤 크거든요. 무겁고. 근데 해외 막 출장 나고 여행 가실 때 들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들고 다니기 되게 무거울 텐데 그러신 분도 있을 정도로 한번 수면의 질이 확 좋아 보이면 느끼신 분들은 계속 써요. 반대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보다 불편감이 너무 크시면 안 써요. 근데 그 불편감이 대부분은 코 막히면 오시는 것 같아. 코가 잘 뚫려 있으면 사실 적응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양압기를 안 써보면서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런 분들의 꿀팁은 일단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살을 좀 빼세요. 살이 찌시면 이 기도 주변에도 살이 찌면서 지방세포가 침착되면서 기도 주변이 뚱뚱해지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눌려요. 기도의 내경이 좁아져. 그러면 산소가 덜 들어가니까 우리 몸은 더 센 압력으로 숨을 더 들이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음압이 걸리면서 기도가 더 확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산소 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더 코골이가 악화되거든요. 그게 오래되면 폐활량도 떨어지고 몸이 확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악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일단 살을 좀 빼시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바로 누워 주무시면 코골이부터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옆으로 주무시기 더 좋을 수 있어요. 엎어지면 안 돼. 엎어지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안 되고 옆으로 주무시면 괜찮은데 또 이게 꿀팁이 코가 보통 대부분 한쪽으로 휘어있고 좁은 경우가 많거든요. 누웠을 때 코가 안 막히는 쪽으로 누우셔야 돼요. 가령 내가 비중격이 왼쪽 꺾여 있어서 왼쪽 코가 막히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그러면 눕는 쪽으로 코가 막히거든요, 보통. 그러면 원래 왼쪽이 막히고 우측으로 숨 쉬는 분인데 우측으로 누우면 우측도 막히고 좌측도 막혀요. 그러면 숨을 더 못 쉬어. 그래서 왼쪽이 좁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누우셔야 돼요. 그래야 잘 때 오른쪽이 열어서 호흡이 좀 괜찮고요. 반대인 분들은 반대로 눕고 똑바로 눕는 것보다는 옆으로 눕는 게 좋은데 코가 안 막히는 쪽으로 누우시는 게 중요하다. 살 빼시면 좋고 그다음에 옆으로 누우시면 좋고 테니스 공 같은 거 이렇게 등 뒤에 놔서 똑바로 눕지 않게 약간 베개만 다시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고 옆으로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원장님 그럼 제가 영상 보니까 수면 센터가 너무 좋던데 저도 괜찮으면 다음에 한번 경험해보고 저희 병원 수면 클리닉 훌륭하죠. 시설 좋습니다. 저희 병원은 뭐 1인 실내 샤워부스도 따로 있고 밑에 토퍼도 깔려 있고 뜨뜻하게 주무실 수 있게 뭐 돼 있는데 간단해요. 그냥 밤에 오셔서 그냥 수면 검사 좀 이렇게 붙이고 좀 불편하긴 한데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가 나오면 한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수술을 보통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비중격 교정이나 이제 하벽 절제술, 비염술을 해서 코 열어주고 그리고 데이터 보고 필요하면 양압기 쓰고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어서 시설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심플합니다. 심플. 막 환자분들 고생 안 시키고 가장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나름 자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네. 제가 실비보험이 있는데 네. 실비 처리도 다 되나요? 실비 처리가 되는 부분은 보험에서 봐서 다르겠지만 보통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이제 수면 검사도 요즘 실비 다 돼요. 사실 수면 검사 비용도 한 5, 60만 원 하거든요. 근데 보통 실비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코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비중격 교정 수술이나 이 비염 수술은 실비가 다 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양압기 검사도 실비가 되고 그리고 양압기 자체는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골이 무호흡증은요 그렇게 자기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거지. 나라에서 보험해줄 정도로 꼭 고쳐야 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용 부담은 별로 걱정하시면 돼요. 오늘도 수면 중 코골이와 무호흡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코골이 무호흡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 좀 심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수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너무 익숙해지고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깊이 못 잔 것 같고 굉장히 수면의 부족감을 느끼고 좀 피곤하고 낮에 막 졸리고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수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고 저 같은 치료를 잘하는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치료를 하는 게 꼭 좋다라고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